그 15번에 그 15번, 16번이 그 찬물 뜨거운 거에 실이고, 그리고 15번과 16번 사이에 치실을 할 때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그 일단은 15번 디스탈 쪽에 뭔가 이상한, 예전에 레진 치료했던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일단은 15번 인레이를 제거한 다음에 그다음 디스탈에 그 무엇인가 충전물을 제거하는 뭐 그런 걸 한 다음에 상태를 봐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5번에 인레이를 그 330버 같은 걸로 이제 그 갈아내고 있죠. 그 인레이나 메탈이나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카바이드 버로 갈아내고요. 그 지르코니아나 이런 거는 다이아몬드 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포인트라고 그러죠.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이제 그 그라인딩을 해내죠. 네, 카바이드 버는 커팅을 한다 그러고 그 다이아몬드 포인트는 그라인딩을 한다 그러죠. 근데 그라인딩은 뭐고 커팅은 뭐냐? 사실 이걸 설명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 선뜻 설명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 커팅은 그 강한 걸로 무른 거를 잘라내는 뭐 이런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마치 칼로다가 우리 문방구에서 파는 칼로 종이를 자르듯이, 아니면 칼로 그 연필을 깎듯이, 연필에 나무를 깎듯이 그런 거를 이제 커팅이라고 하고, 그라인딩은 이제 둘 다 딱딱한 거를 그 서로 이렇게 그 접촉시켜서 두 개 다 마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포인트로다가 지르코니아를 그 갈아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라인딩이겠죠. 그래서 인레이 같은 경우는 그 골드가 무르잖아요. 그래서 카바이드 버를 보통은 쓰죠. 근데 이런 그 커팅과 그라인딩의 개념은 사실은 그 100% 커팅이다, 100% 그라인딩이다라고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좀 무른 재료는 그 카바이드 버, 그러니까 덴틴이나 골드나 뭐 이런 것들은 카바이드 버로 삭제를 하고, 크라운 프랩처럼 범랑지를 주로 다듬는 거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쓰게 되죠. 지금 이 인레이는 보통 그 이 정도 제거하면 이제 후두둑 하고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인레이는 그래도 양호한 상태였는지 그 잘 그 탈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지금 인접치 컨택을 손대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이렇게 프락시멀 박스 쪽에 골드를 삭제를 하다가, 330버 같은 경우 이제 좀 짧은 것 같아서, 짧아서 이제 그 깊게 넣기가 힘드니까 제가 가진 버 중에 긴 버는 주로 라운드 버죠. 그래서 1번 라운드 버 롱쉔크 하이스피드용 그거를 넣어서 이제 프락시멀 박스 쪽에 그, 골드 인레이를 더 추가로 제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 뭐 물론 뭐 맨눈으로 해도 되기는 되죠. 되기는 되는데 현미경으로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죠. 그 여담인데 그 며칠 전에 안과 원장님이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임플란트 세팅을 하면서 그 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현미경을 그 자주 쓰게 되면 혹시 술자의 시력에 안 좋은 면이 있냐고, 그러니까 술자의 시력에 안 좋은 면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 안과 교수님이 그 그럴 리가 없다는, 그러니까 뭐 거의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그 증거가 될 만한 게, 현미경을 가장 많이 쓰는 직업이 사실은 안과 의사죠. 그러니까 그런데 안과 의사들이 그
그 현미경으로 인해서 시력 걱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는 안경을 꼭 쓰고 현미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보안경처럼. 그래서 예, 저는 원래 안경을 쓰니까 이제 뭐 별 문제는 없겠죠. 이게 야외에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는 것처럼 그냥 그런 안경의 그런 효과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레이가 빠졌고요. 이 정도면 사실 프락시멀 박스가 은근히 리텐션이 꽤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디스탈 쪽에 엑스레이 상에서 뭔가 이렇게 레진 충전 정도로 보이는 뭔가가 있길래 지금 제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엑스레이 상에서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제거를 하다 보니까 레진 충전과 치질 사이에 보이드가 살짝 보이는데 현미경에서는 현미경에서도 살짝은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데드 스페이스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이게 꽤 크죠? 데드 스페이스가 꽤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5번과 6번 사이에 치실을 할 때 뭔가 불편하다고 환자가 느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증상과 우식의 깊이, 뭐 상태 등을 봐서 근관 치료 후 크라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2차 우식을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운 프랩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크라운 프랩을 룩배 하에서 1차적인 크라운 프랩을 하고 지금 2차 우식이 지금 느껴지죠?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인접한 6번의 프락시멀 박스 징지발 월 쪽으로 혹시 이상이 없나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프랩을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으로 마진 쪽을 좀 더 다듬 협설의 마진을 피니시 라인을 만들면서 프락시멀 쪽에 프락시멀 쪽에 프랩도 다듬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환면의 클리어런스를 적당히 이제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버는 다이아몬드 포인트는 6878K016으로 협설을 다듬고요. 저는 지르코니아 프랩 같은 경우 그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878K014로 프락시멀 쪽은 그 정도를 쓰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sul자가 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넘버가 약간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요즘에 이제 현미경으로 프랩할 때 현미경을 루틴하게 쓰다 보니까 현미경 없이는 오히려 너무 수고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현미경을 별 고민 없이 상악 같은 경우는 별 고민 없이 쓰고요. 하악은 프랩을 하고 나서 현미경으로 보는 정도를 보통으로 합니다. 현미경을 보고 프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하악은 별로 이렇게 룩배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고요. 상악은 룩배보다 현미경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니시 라인을 6878K016으로 피니시 라인을 좀 잡아주고요. 이 현미경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보이죠? 뭔가 이렇게 치질이
그 연화된 치질이나 뭐 살짝 우식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피니시 라인에 있으면은 그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건전 치질만을 이제 남기는 게 그 좀 더 자세하게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건전 치질만을 남기는 술식이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지금 버컬 쪽에 뭔가 좀 그 치질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근심과 원심의 그 인접치 닿는 거를 확인하고 거기서 살짝 띄워서 그 MB에서 버컬로, DB에서 버컬로 이렇게 두 번 정도 스트로크를 해주면은 피니시 라인의 완성이 되죠. 여기 버컬 쪽의 피니시 라인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기 뭐가 에나멜 뭐 이런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뭐 저는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디스토 링걸에서 링걸 쪽으로, 미지오 링걸에서 링걸 쪽으로 다시 한번 축을 잡아주죠. 그래서 디스토 링걸에서 쭉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링걸 쪽으로, 그다음 미지오 링걸에서 쭉 돌리면서 링걸 쪽으로 이 정도 좀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 크라운 프랩은 뭐 그 프랩하는 숫자에 따라서 다 방식이 다 달라서 그게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네 동네에서 이제 그냥 치과를 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락시멀 쪽에 그 프락시멀 쪽에 컨택이 뭐 따져 있긴 하지만 컨택을 다듬을 때 처음부터 그 굵은 벌을 사용하는 게 좀 안 되죠. 인접치를 손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가는 벌을 쓰는데, 가는 벌하고 해서 무조건 가늘면 되느냐라기보다는 버의 끝은 조금 두툼한 게 편하더라고요. 약간 두툼해야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진을 밑으로 내릴 때 그 삭제력이 좀 아쉬운 경우가 있어서 저는 완전 니들버 바늘처럼 생긴 버보다는 약간 이렇게 두툼하게 생긴 그런 버가 좋지 않나 해서 다이아테크에서 파는 그 프락시멀 다듬는 그 벌을 파란색 띠던데, 네, 구체적인 모델명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정도를 해서 그게 이렇게 그 피니시 라인을 밑으로 내릴 때 너무 가늘면은 그 하방으로 삭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적당히 약간 가는데 끝부분이 약간 두툼한 그런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8K014로 그 인접치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피니시 라인을 만들죠.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피니시 라인을 결정할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해야 내가 삭제할 곳, 내 버가 진행될 곳을 미리 보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컬 쪽에 프랩을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치질이 되게 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좀 뭔가 이렇게 이레귤러티가 증가하면은 나중에 결과도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최대한 단순하게 치아의 서비컬 컨투어를 따라서 버가 한번
다듬어 준다, 지나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근심을 다듬고 있죠. 근심을 다듬어서 혹시 그 지나치게 파절에 약한 그 프리에나멜 형태로 너무 그 그런 게 너무 두드러지면 불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신경을 쓰는데 뭐 신경 쓴다고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프랩이라는 게 신경을 쓴다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뭐 맨눈으로 열심히 해보고 뭐 룩배도 열심히 써보고 뭐 사진도 찍어보고 뭐 이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결국 이제 그냥 현미경 보고 한번 쓱 지나가는 게 제일 편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마진 피니시 라인의 그 형태와 두께가 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만드는 게 목표이긴 한데요. 그게 뭐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 해서 프랩에 한 프랩하는 시간이 꽤 걸렸네요. 그래서 16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가 가만히 있어도 그 자극에 통증이 있어서 그 지금은 16번에 혹시 2차 의식이 있나 현미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커 글릭만 클램프 같은 거를 걸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엔도를 들어가죠. 여기 대구치가 아니라 소구치 엔도는 사실 언급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요. 소구치 엔도라고 해서 쉬운 건 아니죠. 소구치 엔도이든 대구치 엔도이든 간에 치근의 중심을 확보를 해야죠. 치근의 중심을 확보할 때 제일 좋은 게 이제 크라운 프랩을 해서 치아의 서비컬 컨투어가 그대로 노출이 되면 그 치근이 어디에 있는지, 그 치근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짐작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루프를 제거하고 있고요. 루프 쪽을 따서 그다음에 이제 벅골 인걸 쪽에 루프를 제거하면서 루프만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루프에서 에이펙스까지 스트레이트 라인 액세스를 방해하는 덴틴 쉘프, 터셔리 덴틴, 덴틴 쉘프 등을 디텍트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시각과 텍타일로 교차 체크하면서 갈아내죠. 그래서 덴틴 쉘프를 지금 버컬 쪽에 덴틴 쉘프, 팔라탈 쪽에 쉘프, 그 다음에 미주얼 디스탈 쪽에 걸리는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면 1번 라운드 버 정도인 것 같아요. 1번 라운드 버는 직경이 0.8mm가 되겠죠. 0.8mm. 그래서 그다음에 그 얼추 되었다 싶으면은 나이타이로 이렇게 버컬과 그다음에 팔라탈 쪽에 그 파일을 넣어서 그 프루빙을 해보는 거죠. 스카우팅, 캐널 스카우팅이라고 그러는데 뭐 걸리는 건 없는지 들어갈 때 느낌은 어떤지 혹시 들어가다가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관장을 재고 통상적인 근관 확대 성형 세척 충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예를 들어 금방 전에 처음에 오프닝을 할 때 그 원래 덴틴에는 카바이드 벌을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카바이드 벌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뭐 이런 그 이 근관 아동의 형태를 이 소구치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얇은 다이아몬드 포인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78K014를 써서 액세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그
편한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또 다이아몬드 포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포인트와 그 카바이드 버가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나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용도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